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임재훈 목사입니다. 두 분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기독교 미술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생활에 좀 도움이 되세요? 저희가 꽤 많이 했죠. 그쵸? 꽤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그 미술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지금 몇 주간 배우고 있잖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지나갈 그림들인데 말씀이 숨어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림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유, 두 분 다 도움 되셨다니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네, 저는 네. 이 방송분을 네. 이제 미대생들이 녹화를 해서 강의로 그냥 보면 돼요. 아, 그렇죠. 네, 미대에서 틀면 됩니다, 강의로. 미대 플러스 교회 다니는 미대생들이. 아, 그럼 네. 최고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종교 미술을 또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프랑크 제국의 두 번째 왕조였던 그 카롤링거 네. 왕조를 이끌었던 칼 대제. 네. 그분이 그 메로빙거 왕조의 뒤를 이어서 국력을 굉장히 많이 신장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를 부흥을 시키는데 옛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카를 대제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군주가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이 세 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그 라인강을 경계로 해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그리고 중프랑크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독일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중프랑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탈리아 북부 지역, 밀라노 지역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카를 대제에서 시작되어진 유럽의 공통의 역사가 각각 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로 독립해서 각각의 민족의 역사로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의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은 동프랑크 지역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던 오토 대제라고 하는 그런 군주입니다. 네. 이 그림은 네. 콘스탄츠 부근에 있는 그 커다란 호수에 라이히에나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네. 그 섬의 그 수도원에서 성경 말씀을 옮겨 적는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페이지를 이 오토 대제의 모습을 그 책에 수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왕이 가운데 앉아 있고요. 네. 양쪽으로 이 왕을 이 오토 대제를 그 보위하는 두 그룹을 대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들은 성직자죠. 네. 그래서 머리가 벗겨져 있고요. 아, 모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벗겨진 거군요. 자세히 보면 아, 벗겨져 있네요. 아니요, 벗겨졌군요. 네. 그렇게 이발을 한 겁니다. 아, 일부러? 예, 아니, 왜냐하면은 저렇게 재밌게 이발도 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네. 수도사들이었거든요. 네, 수도원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수도원장이죠. 네. 그리고 이 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책? 성경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성경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여러 학자들의 사상이나 문화 예술, 철학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노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카를 대제 네. 그리고 또 이 오토 대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고대의 인류가 일으켰던 그런 여러 학문과 문화 예술 그거를 유일하게 공부하고 습득하고 또 후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바로 수도원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의 수도원은 그냥 그 어떤 영성 수련과 경건 생활에 힘쓰는 수도사들의 모임일 뿐만이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는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신학과 모든 제반 학문, 특별히 그 고전 고대 시대의 모든 철학, 문화, 예술, 건축 기술, 그런 모든 인간의 모든 학문을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게 바로 당시의 수도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그간 봤던 그림보다요, 지금 보는 그림은 또 파스텔 톤으로 좀 더 색감이 훨씬 더 다양한데 그런 변화도 있나요, 혹시? 그동안 본 그림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데 확실히 파스텔 색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오토 왕조의 미술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기하신 그게 좀 조금 다른데요. 그게 네. 바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 왕조의 양식이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른 게 네. 그게 바로 그 전 시대와 또 다음 시대를 구분짓는 그 오토니안 스타일, 오토 양식이 좀 더 느껴지는. 밝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요, 기둥에도 사람 얼굴 같이 생겼어요, 저게. 네. 맞아요? 사람 네네, 얼굴? 맞습니다. 그래요? 요것은 기둥에도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고전 고대 시대에 그 기둥에 굉장히 그 장식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모방해서 조금 좀 어설프게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뭐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들로 이렇게 새겼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 얼굴로 또 새겼네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본격적인 노마네스크 시대가 네. 시작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네. 이 오토 왕조 시대의 미술은 본격적인 노마네스크가 시작되기 전 단계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 로마네스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 노마네스크 네. 그런 의미죠. 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기둥 부분이 아주 뭐 동물 모양이라든지 그죠. 또는 천사 모양이라든지 네. 굉장히 세련된 그런 모양 이전에 조금은 소박하고 네. 이렇게 좀 조금은 좀 투박하게 네. 그러나 그래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 수도사들은 책과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은 이 보좌에 앉은 그 오토 대제의 그 의자에 손을 짚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과 학문, 그런 모든 영적인, 지성적인 그런 모든 정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오토 대제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그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을 든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쪽에 있는 두 사람은 다 칼을 들고 있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장한 군인들을 이끄는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대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그래서 왼손에 칼을 들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마치도 서부시대 카우보이들이 그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나는 내 옆구리에 허리에 찬 이 총을 가지고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거를 표현한 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처럼 여기서도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나는 황제에게 충성합니다. 네. 나는 이 칼을 가지고 저항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속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의 정치인들과 세속의 정치 권력과 또 그 이 거룩한 영역, 종교적인 권력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 가운데에 오토 대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 종교적인 신성한 권력을 뜻하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세속의 권력을 뜻하는 보주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주군요. 그래서 이 오토 대제가 둘 다
이 왼쪽에 있는 세속의 권력과 오른쪽에 있는 이 종교적인 권력이 다 나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바로 그것을 통합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토 대제가 나라 이름을 신성 노마 제국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종교적인 권력 그러면서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마라고 하는 것은 옛 로마 제국을 이제는 자신이 계승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네. 그런데 옛 로마 제국과 다른 점은 그 로마 제국은 사실은 이교도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죠. 나중에 가서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로마 제국이 일으켰던 그 영광과 번영을 이제 우리 게르만 민족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텐데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번영과 영광을 우리가 이제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 하일리거 레미셔 라이히 데어 도이첸 나치온 그래서 독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나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건 뭐예요? 이건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네. 그 각 지역을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로마 또 갈리아, 게르마니아 또 스클라비니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각 지역. 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를 뜻하고요. 네. 또 이 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 그리고 여기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독일 지역을 말하고 여기 스클라비니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슬라브족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민족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럽의 모든 민족이 지금 오토 대제를 향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제국을 이루고 형성해 간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오토 대제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염원했던 이 국가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펼쳐가는 그 일을 사실상 실제로 실현한 네.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똑같죠? 이쪽 오른쪽에는 그죠? 성직자들, 종교인들이 있고 이쪽 왼쪽에는 장군과 병사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병사들이 든 방패에 보면은 나바눔 십자가라고 해서 바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밀비오다리 전투에서 전투를 하기 전날 네. 어떤 그 영적인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 표지로 승리하리라. 그랬는데 이 표지라고 하는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나방 십자가. 예, 네네. 이 십자가, 라바눈 십자가. 예,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승리했거든요. 312년에 로마의 밀비오다리 전투에서 그래서 이제 313년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유스티아누스의 병사의 십자가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나바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로마에서부터 오늘날의 이스탄불, 즉 당시에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까지 그가 시도했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나라의 건설, 노마나, 새로운 로마, 바로 그런 정신과 신앙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새로운 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 계승했고요. 마침내는 여기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저 알프스 이북의 게르만족, 오늘날의 독일 민족이죠. 게르만족의 오토 대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뒤를 이어서 마침내는 우리 독일 민족이 그렇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온전하게 제국을 온전하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신성 노마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까 보신 이 그림과 비슷하죠? 네, 다만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위치가 바뀐 거는 이분들이 성직자. 앞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맞아요. 행렬 중에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기 뒤쪽. 때문에 여기 네. 있고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오른쪽이 더 신성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성직자들이 있고 왼쪽에 세속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군인 장군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그 카롤링거 양식과 오토 양식의 차이입니다. 카롤링거 양식은 기독교가 알프스 이북의 게르만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전 고대 양식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칭도 카롤링거 르네상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오토 왕조의 양식은 그보다 뒤지만 오히려 고전 고대 양식과 함께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습도 굉장히 연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로마인들에 의해서 제작된 노마인들에 의해서 제작된 모자이크고 이거는 훨씬 나중에 그 9세기에 와서 10세기에 와서 게르만족 오늘날의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됐지만 어쨌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비잔틴 양식의 그런 영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신성 로마 제국 시대, 오토 왕조 시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교회 건축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힐데스하임에 있는 그 성 미카엘 교회입니다. 네. 종교개혁 전에는 가톨릭 교회였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현재까지도 개신교 예배당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성 미카엘 교회, 상트 미카엘리스 이 교회의 특징은 보통 교회의 재단부는 서쪽에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에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출입문이 서쪽에 있지 않고요. 이 옆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재단부, 즉 내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 또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좀 더 제대로 된 재단이고 한쪽은 바라보고 있는 곳에 또 다른 내진, 그걸 내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콰이어, 코아라고 하는데 이 코아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쪽 재단은 거룩한 영역, 보통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재단을 뜻하고 네. 또 한쪽 영역은 세속의 권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노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말 그대로 신성 노마 제국. 네. 그래서 거룩한 영역과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의 영역 두 가지를 조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의 인간의 삶과 영적인 생활을 모두 다 발전시키는 것을 그 나라의 어떤 사명으로 여겼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건축에서도 한쪽에는 거룩한 영역을 그리고 한쪽에는 세속의 영역을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모양으로 그렇게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과 결합은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갖다가 더 발전시키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신성한 것만 생각하는데 세상적인 게 같이 있으니까 또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네. 어떤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우리 삶과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네. 그 말씀의 정신과 말씀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네. 그걸 실현시키고 실천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나 네. 또는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한국 교회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네. 유럽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예전에는 저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를 결합을 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이런 식으로 같이 두면서 같이 갔나?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거 접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궁금증이 생겼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 미술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한국인들이 도저히 경험해보지 않은 네. 또 이렇게 미국의 무슨 우리가 미국 문화 또 미국 네. 교회를 통해서도 미국 교회의 영적인 영향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알지 못하는 네. 바로 그런 세계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그 수도사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세속을 멀리하면서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동시에 고전 고대 시대 학문의 전수자였고요. 네. 대학의 역할을 오늘날 대학의 역할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학 교수님과도 같은 분들이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고급 관리의 역할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를 짓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걸 주도한 분은 베른바르트 주교라고 하는 분인데 이 베른바르트 주교에는 이 오토 대제의 손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황제의 사부니까 얼마나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쵸. 영향력이 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도사들, 성직자들의 그 국가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세속과 종교가 결합을 했다는 혼합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한 네.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기독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것이며 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예. 되네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성시화를 통해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네바 시민들이 그걸 온전하게 윤리적인 차원에서나 모든 그 도시의 시민 생활, 삶의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예, 그런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이런 그 유럽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것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성 미카엘 교회의 내부입니다. 예, 그 내부인데 아주 아름답죠? 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건축 양식 중에 어떤 양식으로 지어졌을까요? 저희 아무래도 이제 오토 양식 아닐까요? 오토 양식. 네. 맞습니다. 오토 양식, 오토니안 스타일.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개선문 네. 그 그런 느낌이 양쪽 느낌이 들죠. 네. 이 교회도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라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바실리. 신성 로마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나왔던 교회 건축, 즉 바실리카 양식으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저 십자가 있는 쪽이 동쪽이겠네요. 여기가 동쪽이죠. 네. 예. 잘 그리고 들었네요, 우리. 네. 천장은 목조로 되어 있고요. 네.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토 양식의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오토 왕조 시대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작품 역시도 라이헨하우 수도원에서 나온 작품인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2제자들이네요. 네네 12제자고 제일 앞에가 베드로인데 네. 제가 아까 오토 왕조의 미술은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황금빛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을 파스텔조로 처리를 해가지고 마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그런 순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부활하셨을 때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시면 승리의 V자가 있어요. 자세히 봤네요. 네. 네. 돌아왔다. 그건 아니고. 아, 그거 아니에요? 네네. 다시 네. 또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예수께서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네. 오른손으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내가 너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으로부터만 네. 붉은색으로만 바람이 나가고 이쪽엔 바람이 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바람에 휘날리는 이 망토, 붉은색 망토는 뭘 뜻합니까? 예수의 보혈? 성령. 성령. 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바람이 지금 이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토 왕조 시대의 미술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로마네스크 미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